이런 식으로 기준이 높고 못 미치는 나를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는 패턴이 될 때 점점 꼬이고 악순환되고요. 계속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평생의 과제예요.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 멤버십 회원 라이브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초중고 대학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라고 종종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혼을 하셨습니다. 종종 크게 다투셨고 큰 목소리와 폭력이 오갔던 일들, 두려워했던 마음, 그리고 이웃들의 안타까운 시선들, 다음날 학교에 가면 이런 나의 불행한 가정사가 나의 우울한 모습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마음,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밝게 있으려 했던 나, 이런 부분들이 기억납니다. 이혼 후 아빠는 꽤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직업이 늘 창피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이런 나의 진짜 본 모습을 들킬까 불안해하며 늘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마음 한켠에 있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동기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관계가 좋지 않고 그렇기에 정보력도 떨어지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는 나를 비웃고 우습게 여길까봐 늘 두려워하고 이런 내가 들킬까 모임도 피하게 되고 자꾸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후배들에게는 모자르고 우스운 선배가 될까봐 미리 선을 긋고 상사에게는 기대한 것보다 부족한 사람이란 건 들킬까봐 미리부터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은 괜찮았던 관계도 안 좋게 끝이 나고는 합니다. 요즘 너무 위축되고 우울합니다. 줄곧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사연을 길게 주실 때에는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나를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연뿐만이 아니라 첫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첫날이 꼭 아니어도 초반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쭉 한번 돌아보는 과정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응응님 사연과 함께 감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역시 감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살아왔던 거를 한번 보니까 어떤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어타임88님께 MS님이 88이라는 그 닉네임 숫자 보고 왠지 동갑이실 것 같아서 반갑다. 가정사와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워 들킬까봐 불안해하던 유년 시절 청년 초기의 모습도 과거의 저와 많이 비슷하네요. 이수민님은 유어타임님 글을 굉장히 주사있게 잘 쓰시는데요. 너무 내 자신이 우울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셨으니까요. 유어타임님이 이제 제가 여쭤본 지금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담도 받고 있는데 우울하고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마음이신가 봐요. 뒤에 쓴 마지막 줄이 이제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인 거죠. 요즘 너무 위축되고 우울하다. 줄곧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뭐 우울증이면 우울증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죠. 또 위축된 마음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고 그게 당연히 유쾌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힘을 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려 할수록 더 빠지기가 쉬워요. 갯벌에 빠지듯이 늪에 빠지듯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힘을 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위축되고 우울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어타임88님이 주신 사연에서 그게 어떤 식의 흐름인지 저는 대략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그런 디테일이 유어타임88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고요. 그 사건의 감정 경험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다 믹스돼서 지금 현재 우울하고 위축된 거예요. 이제 우선 사연에 집중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관계에서 불안함을 왜 가질까, 왜 이렇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어렸을 적 부모님 이혼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는 이웃들의 시선 이런 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고 아버지랑 지내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직업이 창피해서 그런 자신이 또 철없고 부끄럽고 근데 이런 부끄러움이 또 관계에서 나를 무시할까봐 불안해지는 걸로 이어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하신 건데, 회피성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게 수치심이라는 게 핵심적인 감정. 그래서 누군가 내 본 모습을 알면은 나를 떠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철저히 감추고 회피하는 식으로 거리를 두고 철벽을 치고 이제 이런 거인 건데, 핵심 감정이 수치심이지만 내가 수치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이라는 게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는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게 불행한 가정사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게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겁니다. 이면에는 더 깊은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접근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요타이님이 아버지 직업이나 가정사를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숨기고 싶었던 게 수치스러움을 갖게 된 이유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린 나이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되게 철없는 거고 부끄러운 거야 라고 본인을 몰아세우는 패턴이 그 전부터 이미 있던 게 되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 패턴이 왜 있을까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그로 인한 행동,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을 만한 거를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제 핵심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이혼 자체도 특히나 한국 문화상 많이 위축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정.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꾸준히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님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쭉 가지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학창시절이든 성인이 돼서든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줘요. 근데 뭔가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관점이 아니라 나를 탓하는 관점이에요. 나에 대해서 기준을 높게 세우고 못 미치면은 탓하는 관점.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이에 특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나를 철없게 여기고 비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패턴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직장에서도 이런 스트레스들이 완벽하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비슷한 흐름은 있어요. 정도 차이가 좀 있을 뿐. 근데 어떨 때 악순환되냐면, 나는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 보통 딴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준이 높고 못 미치는 나를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는 패턴이 될 때 점점 꼬이고 악순환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요즘 위축되고 우울합니다 자체,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은 다 우울할 수도 있고 좀 위축된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나가 용납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흐름. 그래서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패턴이 안 돼 있는 흐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또 나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나의 이유가 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은 초반에 이제 이혼 자체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유어타임 88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아라는 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그거, 내가 독립적으로 나를 보는 거, 그게 자아가 이제 분화가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인이 될수록 점점 그게 되고, 독립적인 거 또 상반되게 의존적인 거, 요게 각각 균형을 잡힌 가운데 세상을 사는 게 사람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거든요. 쉬운 건 절대 아니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평생의 과제예요.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 근데 특히나 요타임 88님은 더 쉽지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내가 너무 독립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쉽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를 친밀하게 하려면은 거기서 또 구속받거나 상처받거나 그래서 괴롭고. 근데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가면 되는데, 한쪽이 너무 우세한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무게가 확 실려요. 그게 바로 의존 쪽입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어야 돼요. 철저히 내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부모한테 표현할 수 있고, 부모가 내 이런 표현을 그냥 받아준다라는 그 경험을 자꾸 해야지 오히려 내가 이런 거를 점점점 계속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의지해야 할 수 있어야지 의존 욕구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점점점 청소년 되고 성인 되면서 독립적인 자기를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바람직한 성장 과정인데,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사람한테 다가갔다가는 뭔가가 상처를 받거나 무시받는 경험을 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내가 다가갈 때 나도 모르게 세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리를 두려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에 안 차요. 거리를 조절했더니 의존 욕구가 또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충족이 안 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이 쓰시진 않았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철저히 의지하지 못한 느낌 때문에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아지고 실망할 확률은 높아지니까 또 회피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자꾸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약을 했는데, 요타임88님이 어렸을 때 저의 외롭거나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를 성인이 되어서야 너무 크게 온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이게 너무 괴롭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축되고 우울하지 않을까? 그런 결과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는 노력해도 잘 안 돼,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도 잘 안 돼,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내 감정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강렬한 감정, 의지하고 싶은데 의존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큰데 그게 안 됐을 때의 감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온전히 독립적으로 내가 지내고 싶지만 그것도 또 아쉬운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딜레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요 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타임88님의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시간만 걸리고 힘들 것 같다고 인식되실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본적인 갈등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감해 주시는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한쪽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 힘을 줄 수도 없고 부족한 건 또 채우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렸을 때 외롭거나 두려운 자연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없었던 본인의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의 본인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